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사우디의 유전 피격 폭발 사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이 매우 복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Locked and Loaded,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 라면서 군사적인 조치를 위협했지만은 어제는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누구와도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고 완전히 톤을 바꾸었습니다. 아직도 사우디 유전지대의 드론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확실하게 공개적으로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감히 공격한 자가 누구인지 그 범인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미국과 이란과의 복잡한 관계는 꽤 오래된 일입니다. 40년이 넘게 앙숙관계로 있는데 지난 6월에 이란이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켰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건의 해상 공격 납치극을 벌였고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가 이란에게 벌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이란 문제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란의 중동 지역에서의 절대적인 힘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이란에 대한 핵협정 무효화, 또 경제봉쇄, 이것으로 적대관계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이란의 국제사회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이 매우 거셉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대선 시도가 지금 한창이고 또 그의 American First 약속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쉽게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우디 유전 피격 후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의 유전 공격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우디의 오일이 전 세계 소비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계 유가가 상승하고 전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까지 산유국의 유전을 건드린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싸움을 거는 행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즉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감히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유전을 폭파시켰다. 매우 센세이셔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격자가 과연 누구인지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혹시 CIA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공격 드론이 북쪽에서 왔다고 국제사회 정보진영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이란이나 또는 이라크 쪽에서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우디와 지금 4년 동안 전쟁 중이고 자신들이 소행이다라고 밝힌 예멘은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의 위치가 예멘 국경에서 한 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또 미국과 사우디가 최근에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가 이란제였다라는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공격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확정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사태에 대한 시그널은 완전히 믹스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Locked and Loaded, 장전 완료라고 군사적인 공격을 위협했지만은 그러나 어제는 우리는 누구와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꿨고 또 그런가 하면 1시간 후에는 미국이 만일 이란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한다면은 부분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여러 가지 혼합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우선 공격적인 매파, 공화당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든가 사우디의 지지도 필요하고 이란과의 핵협정은 이미 탈퇴를 했고 생션을 강화해서 강경책을 이미 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2020년 선거에 또 하나의 중동 전쟁을 갖고 출마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그의 2016년도 선거전에서의 표가 America First인데 이 의미는 국제 분쟁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을 자제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시그널이 믹스될 수밖에 없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란이 중동 지역의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레바논과 시리아의 강력한 헤즈볼라라는 테러 단체를 가지고 있고 이라크 내에는 시아파 무장 세력이 힘을 쓰고 있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도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바로 남쪽 국경에 예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자체 내의 무력도 쉽게 볼 수가 없는 실력입니다. 지난 6월에 미국의 무인 정찰기를 이란이 격추했을 때도 트럼프가 보복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를 할 정도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선거전 시에 끝없는 전쟁의 종식을 구하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에 있는 미국 병력을 완전히 철수시키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라서는 국내 또는 국제 동맹국들의 희망대로 국제 에너지원을 지키고 동맹국도 보호하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인 영향력도 고수해야 하는 그런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또 하나의 전쟁을 야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재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란의 지도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습니다. 이란이 김정은처럼 산짓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40년 이상이나 앙숙관계에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처럼 fall in love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벌어지는 유엔 총회에서도 양자가 만나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현재로 이란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과 만날 스케줄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쪽에서는 경제 봉쇄를 풀기 전에는 회동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고 되풀이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일가가 15%나 공충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가격이 62달러 90센트에 거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가스스테이션의 가격도 이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비축 전략률을 풀 수도 있다 하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제 정작 문제는 각 가정의 유가 부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불안한 국제 경제가 유가 상승에 따라서 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아침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물 거래소 유가는 다소 내려갔습니다만 국제 에너지 마켓의 투자자들은 매우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교역 협상이 이번 주에 재개가 돼서 이 협상이 고위급 회담으로 몇 주 안에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인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격 사건의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양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누구와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란 석유 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공격은 비례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전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는 오늘 이란은 어떠한 단계에서도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선언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면서도 협상 재개 조건으로 미국의 핵 합의 복귀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은 이후 유가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원유 공급량을 늘려 유가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살만 빈 하마드 알 칼리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난 직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전략 비축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에너지부는 이번 사우디 공격 결과로 석유 시장이 교란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세계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에서 6억 4,500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4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 피격 후 장중 20% 가까이 폭등했다가 14%대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던 국제유가가 오늘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런던 시간 아침 9시 기준으로 북해산 브렌트 원유는 어제 종가보다 0.2% 15센트 내려 배럴당 68달러 87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현재 역시 1.30% 내려 62달러 8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기준 국제유가는 직전에 모두 2% 정도 떨어진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총선 재선거에 돌입합니다. 재선거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국 투표소 17,000여 곳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9일 총선이 실시된 뒤 5개월 만에 치러지는 조기 총선으로 이스라엘의 장기 집권 지도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릴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e-cigarette, 전자담배의 부분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전자담배의 전면적인 판매 금지를 시조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 전자담배로 인한 사상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리노이주 내에서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WGN-TV가 넥스스타에게 41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네트워크에 들어있지 않은 시카고 토속 언론 기업으로 분류되어 온 이 방송의 성격이 변하게 됐습니다. 넥스스타는 전국에 42개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AM720도 이번 매입에 함께 포함됐습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의 간호사 파업으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병원 스텝 2,200명은 이번 주말부터 노사협상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어제부터 지역 앰뷸런스들은 인근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미 기존 환자도 지난 토요일 러쉬, 루터란 등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흐리겠지만 차츰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78도, 최저 62도.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구름 많은 곳 있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동안 낮 기온은 80도대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최고 82도, 최저 63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고 최고 84도, 최저 65도. 금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85도, 최저 69도입니다.